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셀프 스터디, 토지 투자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좀 더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투자 언어 돼야 됩니다. 토지 투자를 그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쭉 내려가서 이 건축물의 용도가 할 차례죠. 건축물의 용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 상당히 이 실전 투자에서도 많이 중요한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바로 이제 토지 기초 특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죠. 오늘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게시합니다. 블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내용이 토지 기초로 되는지 고집시킨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이 뭐냐 이게 있죠.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못할 건 아니거든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못할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그 몇 번이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보면은 쭉 보시면 특강입니다. 용도 변경을 보겠습니다. 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에 일단 건축 규준에는 맞아야 돼요. 건축 규준에 맞아야 된다. 이 얘기 뭘까요? 뭐 어떤 뭐 상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뭐 용도 변경을 한다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건축 규준에 맞는다는 얘기는 뭐 정화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있고 여러 이제 주차장에 맞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도로도 있고 그런 거에 일단 적합하게 맞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죠. 첫 번째부터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뭐라고 하냐면 이 제22조에 따라서 이제 20에 따라서 사용 승인을 받은 이거 지울까요? 그 받은 건축물의 용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승인이 뭐죠? 준공난 거죠. 준공난 상태에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가 나오죠. 호의 구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강시장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코라고 했는데 이 법률 체계를 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법률 체계. 그러니까 법에 보면은 몇 조, 이거 보면 몇 조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좀 볼까요? 그 19조 이렇게 되어 있죠? 19조 이렇게 19조가 되어 있는데 요거 조, 그 아래가 이게 뭡니까? 이게 항, 그러니까 몇 조, 항, 그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1번 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게 호, 호입니다. 호. 1번.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그 숫자 다음에 1번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쭉 가니까 이게 1번 숫자인데 가가 이제 이렇게 가나다가 나오네요. 이렇게 쳐 가. 이거는 목입니다. 목을 더 세분화하면 그건 세목이 되죠. 세목. 근데 이거는 어떻게 표시됩니까? 이거는 세목은 그 어떻게 됩니까? 1 이제 숫자 2 이렇게 3 이렇게 이걸 또 더 세세목을 하면 가, 나 가로 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좀 정리가 위에서 좀 지저분하니까 또 위에서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 조가 있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된다? 몇 조. 아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법을 해석할 때 이것 따라 헷갈리거든요. 몇 항, 그 다음에 몇 호, 그 다음에 목. 이거 세분화하면 세목이라고 할게요. 세목이죠. 세목, 세세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조는 그냥 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죠. 항은 숫자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호는, 이거는 1, 호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은 가, 나, 다. 이렇게 있고, 세목은 1, 2, 3, 4. 세세목은 또 가, 나, 다. 이렇게 규율을 이렇게 법칙이 있습니다. 규정 규율이.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는 뭐 크게 하는데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호하고 목 사이에. 그래서 호하고 목 사이를 잘 기억하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럼 그게 왜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갈게요. 용도 변경. 그러면 22조에 따라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 용도를 변경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숫자 이런 1번이죠. 이런 1번이 각 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그러니까 허가 대상은 뭐라고 되십니까? 허가 대상은 뭐라고 되십니까? 허가 대상은 요거에 따라서 시설군의 다음 각 항, 그 다음에 각 호, 예, 그쵸? 그 1, 2, 3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용도를 상위군에서 그 다음에 뭐였죠? 그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를 변경하는 거. 그 밑에서 위로 가는 거는 변경하는 것이 허가 대상이다. 그 다음에 거꾸로 거는 하위 대상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 대상을 보면은 각항 각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호가 이제 뭡니까? 숫자 1번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러면 그 얘기가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 헷갈려서 제가 미리 얘기한 겁니다. 사항에 따른 항이죠. 시설 구조 사항 요겁니다. 그죠? 시설 사항이죠. 이거 항입니다. 사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같은 시설 이거 시설군이잖아요. 8개, 9개 시설군 있잖아요. 이게 시설군에서 이 안에서 용도를 변경을 하는 자는 건축물에 대한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겠습니다.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을 하는 자는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시설군이 어떻게 또 구분됐냐면 그 자동차는 자동차 관련 시설만 있지만 요거 보니까 어땠습니까? 산업동 시설군, 공장 같은 거 있죠? 요 시설군 안에끼리는 운수설에서 창고 가거나 창고에서 공장 가거나 이렇게 이 시설군 안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이런 거. 예를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볼까요? 전기통신,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 간다든지 종교위라 관광시설 이렇게 시설군 안에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시설군 안에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경우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을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건축물 기재 내용 변경이 뭡니까? 바뀌었으니까 건축물 대장을 바꿔주세요. 기재 내용을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요런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왔죠. 먼저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거는 호입니다. 호 이렇게 있죠. 5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라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제가 110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사용시인에 대해서는 사용시인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 준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준용한다.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고요.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전에 대한 경우에는 그다지 아니다. 예외적인 겁니다. 겠고요. 그다음 설계 또 녹는 건 설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거에 따라서는 준용한다. 이건 법률적인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거. 우리는 뭐냐면 요거를 구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건축물 규제 내용 변경은 뭐라고요? 같은 굴 안에 내용을 움직인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으로서 용도 변경이 나와요. 왜 어떤 시행령이냐면 요게 이제 요거에 대한 대통령령이라고 했으니까 시행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행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있고 국토부 장관은 좀 전에 봤을 때 1항에 따른 용도 변경을 할 때 건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건축 기준을 따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참고잘 묻고요. 우리가 많은 실무적으로 요게 있습니다. 19조 사망 단서에서 이게 뭡니까? 19조 제 사망 단서가 뭐습니까? 19조 제 사망 단서 요거죠. 사망이잖아 이게 항. 그렇죠? 사망 단서에서 요거죠. 요걸 그다지 아니하다. 요걸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망 단서에서 또 사망 단서에서 보겠습니다. 대통령 정관을 변경하자 다음 각목 각 호는 뭐라고 했습니까? 숫자 1번이라고 했습니다.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을 말한다. 이건 예외라고 했잖아요. 이건 예외다. 그 앞서 예외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했습니까? 요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변경을 말한다. 그러니까 별표 1에 별표 1이라는 거 지금 잠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별표 1 건축물 시행령 별표 1을 말하거든요. 용도별 건축물. 여기서 보니까 법률 거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3번 일정 3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건 좀 또 보도록 하고 별표 1에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 뭐라고 합니까?
용도병 별표 1에 같은 호에 속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일까요? 뭐 같은 호, 그 사망이죠. 이거 3호잖아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여기 별표 같은 호에 속하는, 이게 1호 아니야, 이거 1호, 3호. 요거에 속하는, 그러니까 일정 근린생활시설 간의 어떤 변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가 용도 변경은 규제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일정과 이전 근생시설 간 용도 변경도 규제 변경 신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2021년 11월 2일, 2019년 여기 개정된 게 나왔습니다. 요게 개정됐거든요. 요게 요 내용이 요게 개정됐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3호에서 3호라고 했으니까 아까 별표 1을 3호라고 했죠. 3호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이건 지울게요. 근린생활시설은 다모, 목욕장, 라목은 전체 같은 표 제4호 이종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감옥, 사목, 하목, 파목, 골프 연습장, 놀이형 시설만, 더목, 러목, 그 다음에 출혈 판매시설, 다목 2에, 그 다음 같은 표 숙박시설, 그 중에서 감옥, 그죠? 목이라고 했으니까, 목은 이제 가나다, 이렇게 목입니다. 목.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같은 표, 호, 유랍시설의 감옥, 남목, 이게 해당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규제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거 예를 들었는데, 이거의 또 예외가 뭡니까? 이거죠? 또 이거의 예외.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예외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자꾸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산업시설권 이거는 뭐라 합니까? 여기에 따라서 각 호 1번이죠. 여기에 따라서 용도는 이겁니다. 호는 이제 각 호의 구분으로 이렇게 구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체 구분했죠. 그다음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시설군,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이 영업시설군에 속하네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야영장시설이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고, 근생시설군은 일종 이정과 같이 있죠. 다중생활시설은 위에 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주거업무시설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용도 변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 얘기하도록 하고,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 요걸 한번 더 볼게요. 일부 개정된 거거든요.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변경 신청 부분입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은 조금 전에 봤습니다. 이렇게 개정되었는데, 언제 개정됐다고요? 뭐 때 개정됐고, 2020년 1월 3일에 시행됐습니다. 몰랐는데 저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개정 배경을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니까 화재, 재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필수적으로 건축물 내장을 옮겨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필수적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바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규정 개정 전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거였어요. 개정 전에는. 대통령이 병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 조금 전에 보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예외적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가 용도 변경이라든지 근생시설, 일종과 이전간의 근생시설 용도 변경은 규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변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뭐가 변경됐습니까? 요게 추가된 거예요, 요게. 별표 1에, 조금 전에 읽어봤죠? 3호에 다목, 목욕장만, 라목. 그러니까 3호는 일종 근생시설이지 않습니까? 일종 근생시설의 목욕장과 라목. 그 다음 이종 근생시설의 감옥, 사목, 하목. 하목은 요 두 가지만. 그 다음에 더목, 러목. 이거 이종 근생시설에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인 것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7호, 그 다음에 16호, 이런 경우는 용도 변경을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된다. 이 뜻입니다. 구칙을 확인하니까 이제 3개월 후에 하라고 했다. 이렇게 3개월 후에 공포한다. 3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3개월 후에 적용하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예외적인 게 있고요. 다만의 내용이 요게 다만은 요거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를 변경 시에는 건축물 내장 기재 내용 변경 내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일종 근생시설에서 목욕장, 그다음에 이런 거 병원, 이런 거는 뭡니까? 라목이잖아요. 라목. 이거는 삼항, 다목, 라목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어떻게, 요런 걸로 바꿀 때는, 용도 변경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규제 변경을 반드시 신청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전 근선인설에서는 뭡니까? 공연장, 감옥, 사목 이렇게 빨갛게 칠한 거는 뭐예요? 이렇게 바꾸는 것은 뭐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판매시설도 뭡니까? 이전 근선인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 우락시설, 단란제 유형주점도 사람 많이 모으니까 이런 것도 용도 변경 규제 변경 신청해야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기와 같은 시설군을 용도 변경 시에는 건축물 규제 내용의 변경을 필수적으로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이 법률 조항이 혼동이 헷갈리면 조항, 호목, 세목, 해세목 이런 내용이 헷갈리면 도대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혼동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요 앞서 보면은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보면은 요 사이에서는 규제 내용 변경 신청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요 내용은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보면 요 내용 건축물 상호 변경 용도 변경 많은데 요 내용은 또 예외죠.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뭡니까?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 변경할 때는 요거 있죠. 요거 보면은 같은 호로 할 때 요거는 어떻습니까? 용도 변경 규제 생략이 되죠.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여기 일종과 이쟁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건데 요런 일종 이종이라든지 기타 판매 유락시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개정된 겁니다. 해야 된다. 그 용도 변경의 규제가 바로 그런 경우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구나. 규제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다 정리하면 우리가 건축물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허가 대상 있고, 그죠?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규제 내용의 변경을 신청한다는 규제 내용 변경이 있습니다. 규제 내용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은 많이 알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요 내용은 많이 혼동해서 건축물 대상 규제 내용 변경이 뭔지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좀 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1군부터 9군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위로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 위로 이제 용도 변경 하려면 뭐라 한다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신고사항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건축 허가 대상은 뭐고 허가 변경, 용도 변경에서 허가는 뭐고 그다음 용도 변경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용도 변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